3위 갑니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실 3위는요. 장성택은 어떻게 죽은 걸까? 여러분, 장성택이라고 아세요? 북한에 관련된 뉴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장성택은 누구였냐면요. 장성택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넘버원 국방위원장은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제2인자로 불리는 부국방위원장이 장성택이었어요. 장성택은 김정일, 알지? 김정은의 아버지의 누이인 김경희의 남편이에요. 즉 김정은의 고모부겠죠. 사실 북한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만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했던 북한의 제2인자 장성택이 2012년 12월 11일 날 퇴출당했어요. 왜요? 그는 왜 퇴출당했을까요? 그가 퇴출된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장성택이 김정은으로부터 퇴출당한 줄 아세요? 김정은이 뭐 결제 받으려고 했다가 쫄따구가 장성택 허닥 바르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정은 빡친 거래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장성택이 중국 지도부에다 편지를 한 장 보냈어요. 외교 편지였겠죠? 근데 그 외교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은 너무 당 중심으로 가고 있다. 물론 위대한 수령님 김정은님이 워낙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 체제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너무나 당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사상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산에다가 김정은 최고, 김정은이 짱, 김정은이 사랑해요. 이 사상 교육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땐 좀 더 내각 위주로 가야 된다. 내각 위주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사상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좀 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키워야 되고, 또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서 경제력을 확도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혹시 어린 친구들 제 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막 조선왕조 그런 거에도 봐도 어떤 왕은 왕권만 강하려는 거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막 이랬던 거야. 김정은이 막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나만 힘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성택은 이제 자기는 나라를 위한답시고 아니다, 경제 활동을 부흥시키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편지 마지막에다가 이 모든 이야기는 김정은의 허락하에 내가 비밀리에 작성한 거다라고 중국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됐대요. 왜냐면 김정은이 예민아이 내가 언제 그랬게? 야 장성택 내가 언제 허락해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제 김정은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야 네가 비밀리에 중국에 뭐 메시지를 보냈어? 네가 얻고자 하는 건 뭐야? 아 장성택 네가 그러니까 경제권을 붙잡고 싶구나. 왕은 난데 수령은 난데 돈은 네가 갖겠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좋아하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너 농업도 잘 되고 공업도 잘 되고, 그럼 북한 주민들이 장성택 동지가 짱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너 그러면 사람들이 너만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을 이거 뭐 캡처하는 거 뭐라 그러지? 오 마이 갓. 장성택을 체포해요. 왜 체포의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부를 쌓아서 군대를 장악한 후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너 군대 힘 장악해서 쿠데타 일으켜서 외국인들 중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넌 나 일어서려고 한 거, 나 밟고 일어서려고 한 거잖아 라고 혐의를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거야. 권력의 놀이죠. 권력놀이에요. 권력놀이.
그래서 이제 국영 방송에서는 그 방송 있잖아.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이 방송 알죠? 오늘 장성택 비열한 동지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거 있잖아. 거기에다 이제 국영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는 데에 있어 장성택이 오랫동안 빚가왔다. 네가 과연 후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했다. 우리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한테.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무슨 또 이런 걸 꼬집었어요. 뭐 네가 이제 김정일이 죽을 때 비석을 세웠는데 이 비석을 그늘진 곳에 세웠대. 위대하신 김정일 동지의 비석을 그늘에다가 세워! 이런! 하고 이제 배신자가 된 거고, 막 국영 방송에서는 장성택이 부패하고 막 마약도 사용했고 도박했고 막 부적절한 여자 관계가 있었다가 싸잡아가지고 해임을 시키고, 그 해임자는 장면을 모든 위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했어요. 이건 의미가 달라요. 보통 같은 경우 뭐 밤에 잘 때 급습해가지고 잡아오잖아. 아니, 모든 정치 권력들이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붙잡아요. 장성택을. 그거 왜 그랬겠어? 과시하려고. 니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위대한 수령은 나 하나뿐이야. 이건 거죠.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용으로 까불지 말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깝치면 죽는다 이거야.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부패하거나 뭔가 해서 보통 잡히면 어디 가요? 정치 수용소에 간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가서 뭐 고생하고 처벌받는데 보통 뭐 몇 달이거나 최고 1년, 2년까지도 간대요. 장성택은 체포된 지 4일 만에 처형당했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잘못을 발견했다기보다 진짜 막 그냥 막 대대적으로 막 때려잡은 거지, 그냥 장성택을. 시즈님께서 결론만 말해주세요. 장성택이 죽었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당 간부들한테 다 뿌렸대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거지. 야, 너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 동영상으로 죽는 장면을 다 찍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내가 해준 이야기 외에 정치적으로 뒷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장성택은 진짜 왜 죽었는가? 거기에 대한 3가지 썰이 있어요. Number 1, 세력 다툼이다. 왜냐면 장성택이 그동안 오랫동안 재정을 담당했고 그러면서 수세권 동안 부를 축적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이제 김정은은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탄광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탄광에 대한 경제권을 얘가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경제권을 뺏어 오려고 장성택을 죽였다라는 썰이 있어요. 2번째, 장성택이 이제 김정은은 너무 신흥 세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이 실제 어떤 1인자의 행세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누구한테 눈꼴 시렸냐? 장성택의 부인,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였던 김경희가 있어요. 김경희가 그걸 봤을 때 눈꼴 시려온 거야. 어라, 우리 아버지하고 내 동생하고 그리고 내 동생, 이게 3대 세습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인데 내 남편의 힘이 너무 커졌네. 그래서 내 남편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김경희가 이 모든 것을 주최해서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썰도 있어요. 썰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요, 장성택이, 3번째 설은 장성택이 김정은에게 이설주를 소개시켜줬어요. 이건 이설주예요. 지금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를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중매를 통해서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장성택이랑 이설주랑 불륜관계였던 거야. 요럴 때 들어줘야 되는 노래가 있어요. 성택이 오빠, 내 니를 사랑한다오. 김정은이가 뭐고 다 싫다오. 내 이설주는 장성택을 사랑한다.
그걸 본 김정은이 겁나 빡이 쳐가지고 장성택 니 애미나이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완전히 코미디 내용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없는 얘기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소문이 나는 걸 가져온 거예요. 썰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제가 그래도 신문 뒤져보고 썰이 많은 걸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나와야 돼. 이거 완전 사랑과 전쟁일세. 물론 썰입니다. 자 그래서 장성택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양한 썰이 나와요. 도대체 장성택은 어떻게 죽었나요? 장성택이 어떻게 죽었냐? 첫 번째 썰은 가장 유력한 썰인데 기관총으로 죽었다. 왜냐면 뭐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관총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기관총으로 사살이 됐다. 그러니까 덩 쏴서 죽은 게 아니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쏴서 죽은 거야.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약 90발 이상이 장성택의 몸에 쏘아졌대요. 즉 몸이 그냥 다 난사가 된 거예요. 90발 이상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90발 이상이나 쏘다 보니까 중간에 이 장성택의 처형 장면을 보던 인민들이 어떤 인민들은 그냥 막 너무 징그럽고 너무나도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 가지고 중간에 졸도했다는 썰도 있어요. 널브러진 거지 진짜. 두 번째는요. 기관총으로 사살을 한 후에 그냥 불질러 버렸다는 썰도 있어요. 그냥 시신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그러니까 기관총으로도 쏘고 나머지 시체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질러 버렸다라는 썰도 있어요. 세 번째 썰은요. 알몸으로 굉장히 굶주린 120마리의 개가 있는 사냥개 우리에다가 장성택을 던졌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굶주린 개한테 먹혔겠죠. 그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외국 신문에서요. 그런데 이건 정말 썰인 것으로만 밝혀졌어요. 이건 외신의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장성택이 어떻게 죽었는진 우린 모르죠. 2위 갑니다.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도 선거를 해요? 북한은 근데 독재체제 아니에요? 김정은 지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북한에 여러분이 외국 신문을 보시면 북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DPRK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분 외워두세요. 외국 신문을 보다가 DPRK가 뭐야? 그러면 이건 북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바로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데모크라틱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배운 단어. 야 데모크라틱 그거는 그거 뭐 민주주의 아니야? 야 이거 민주주의가 왜 니네 나라 이름에 들어가 있냐? 야 니네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로 제일 유명한 나라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북한 나라의 공식 이름 영어 이름에는 자기가 공산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민주주의 같은 공화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북한에서도 선거를 합니다.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선거가 있고요. 북한에서 선거 날은 굉장히 축제날처럼 다뤄져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새벽 5시부터 막 쥐이고 꽝가리를 막 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다 가서 선거하세요. 막 이러고 막 선거를 막 치는 거야. 사람들한테 막 선거하라고 막 우리나라보다 더 하대. 선거하라고. 그리고 인민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내가 나라에서 준 가장 좋은 옷을 다 다림질해서 입고 선거장에 들어갑니다. 자, 선거장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선거표가 있어요. 선거표는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표. 여러분은 신분증을 이 선거장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신분을 확인을 받습니다. 신분을 확인을 받고 이 선거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거표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오직 이름이 하나예요.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명입니다. 선거표에 이름이 한 개밖에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지만 여기는 조선인민공화국 더 데모크라틱 피플스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에미나이 김정일 동지에 찬성하면 이쪽으로 가시고, 네가 김정일 동지에 반대하면 이쪽으로 가서 투표를 하시라오. 그러면 누가 이쪽으로 가니? 야, 누가 이쪽으로 가?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이쪽으로 가? 반대쪽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반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어요. 반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일단 선거율이 99.98%예요. 선거율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 있잖아. 그냥 선거할 수 있는 애들은 모조리 와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99.98%가 선거를 하면. 왠 줄 알아요? 여기 다 이 명세서 있잖아. 이름 있잖아. 이름표 동네 이름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와서 선거를 안 하면 너 수용소야. 아우지 상광이야.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선거 왜 하나? 그리고 100% 찬성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김정은 말고 김정일 체제에서는 17년 독재 동안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했는데 100% 찬성이었어. 단 한 명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그들은 선거를 합니다. 답정너네요. 답정너예요. 그럼 0.02%는 뭐예요? 그날 죽도록 아픈 거야. 아니, 그날 죽은 거야. 그날 죽은 걸 거야, 분명히. 죽을 만큼 아파도 선거는 해야 되거든. 근데 그날 죽으면 선거표는 받았는데 죽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갓난쟁이한테는 아예 선거권이 없으니까. 죽은 거야, 그거. 자, 이렇게 적혀있네요. 만약 선거에 이유 없이 참여 못하거나 누락되면 공개 총살을 당합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꽃가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대하신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찬성해 투표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으로 가는 줄 아세요?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선거장을 나와서 그 앞에 다 마당에 동그랗게 둘러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위대하신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쳐주시는 군중무용을 같이 추셔야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수령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다 같이 군중무용을 추고 한판 추고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미치겠네요, 정말. 정말 오늘 이렇게 웃기냐?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세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디바제시카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혜민아 이거 주둥아리 나불거리는 게 완전 내 스타일이라. 동무
동무. 주둥아리, 오늘 제가 주둥아리 나불거리는 게 좀 여러분 스타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1위로 가봅니다. 1위는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바르시면 정치수용소에 가서 총살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거나 포르노 보시면 한국 비디오 보시면 총살입니다. 여러분 탈북하시면 총살입니다. 선거 안 하시면 총살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 총살이고 정치수용소에 가십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데? 정치수용소는요, 보통 그 김정은 체제의 반기를 들거나 또는 들 것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곳입니다. 함경남도 요덕군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이건 위성사진이에요. 이건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서 탈출도 접근도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요덕 수용소라고 불러요. 사실 이 수용소 안에서 너무나 인권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 수용소만을 파헤치는 위원단을 구성했을 정도예요. 여기는요, 단순 그냥 수용소가 아니에요. 정치 수용소죠. 수용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죽음의 수용소예요. 그냥 여기 가면 살아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왜냐? 일단 여기는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가서 사람 대접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죄수들이, 제가 죄수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나라 체제에서의 죄수니까 많은 죄수들이 거기서 영양실조와 고문으로 죽어가요. 그리고 사람을 잠재우지 않고 학대하고 아주 조그만 공간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몰아넣고 있는 거죠.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가족들만 갖다 여기다 밀어넣었어요. 정말 정치 수용소였던 거죠.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이탈한 사람이 무지 많아진 거예요. 중국으로도 이탈하고 남한으로도 이탈하고, 이게 이탈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탈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시 다 붙잡아다가 정치 수용소에 보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점점 커지고 점점 더 악랄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치에 반발한 사람들 또는 탈북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무용가나 예술가인들도 여기 간혹 잡혀온대요. 왜? 왜냐면요, 북한 체제에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은 잡혀간대요. 인민의 관심이 수령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잡혀가는 거죠. 와. 자, 그렇다면 여기선 정말 악랄한 고문이 자행이 될 텐데, 어떤 고문이 자행되냐? 책상에 양손을 올려놓게 한대. 그리고 손가락을 강목으로 다 하나하나 막 때린대. 이거는 고문 방법은 되게 많은데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너무 좀 징그러워서. 아니면 이게 난로에서 띄우는 불쏘시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막 온몸을 찌른대요. 또 안 믿지? 그래서 제가 한 인권 단체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이제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셨는데 자기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들이 자신의 몸에 남았는지 가져오신 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실 이 사진만 봐도 별로 감흥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감흥이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불 같은 걸로 이제 지진 거죠.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끓는 물을 그냥 사람한테 붓기도 한대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애들은 보통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쪼인대요. 그러니까 불고문을 그냥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용소에선 엄청난 무슨 최첨단 과학의 고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무슨 약을 주입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잔인하고 악랄한 것들이 자행되는 거죠. 여성 수감자들은요, 옷을 다 벗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복도에 일렬로 세워놓고 막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려 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들이 막 성희롱을 자행하고, 게다가 이제 만약에 잡혀온 죄수들 중에서 임산부가 있잖아요. 그럼 임산부한테는 리바놀이라는 용액을 주사한대요. 리바놀이라는 주사. 그래서 강제 낙태를 시키는 거죠. 왜냐? 수용소에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으니까. 또는 이제 막 고문을 하다가 애가 낙태가 안 되고 계속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발로 막 찬대요. 임산부를 발로 막 차서 강제 낙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난 애 자체를 양동이에 넣어서 그냥 뒷산에 버린대요. 탈북자에 의하면요, 20평이 미처 되지 않는 방에 약 한 70명에서 80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 몰아넣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냥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해서 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신들이 톱날잠이라고 부른대요. 톱날잠을 잔대요.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리고 목욕이라는 걸 못한대요. 아니 이게 무슨 호화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워낙 북한 사람들 자체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수용소 사람들이라고 뭐 더 하겠어요? 목욕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만 들어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막 몸에 이와 빈대와 이와 빈대하고 또 뭐라더라 막 회충 들끓는데요. 들끓어. 그래서 혹시라도 음식을 막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 바닥에 막 벌레가 뚝뚝 떨어진대요. 목욕을 못한대. 게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체 그냥 던지는 거야. 내가 죽였어. 고문했어. 죽었어. 던져놔. 그 시체가 쌓여요. 그러면 쥐들이 모여요. 구더기가 모이고. 그럼 쥐하고 막 쥐들이 그 눈알이나 막 이런 걸 다 생식기도 파먹고 막 눈도 파먹고 다 파먹는데요. 그래서 시체가 아니래요. 사람의 형태가 아니래요.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버려지지 않는 시체는 굶주린 개 먹이로 준대요. 그냥 개 먹으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 정도의 사진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북한 수용소의 사진은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만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아주 먼 거리에서 몰래 촬영이 된 거였어요. 몰래 촬영이 된 사진인데 제가 힘들게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강제 노동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도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수용소와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많은 북한 수용소를 다녀오신 분이 하는 말씀이,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정치 수용소에 가게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아빠의 할아버지와 우리 아빠의 자식과 이 모든 3대가 다 수용소에 갇힙니다. 가족의 3대까지 무조건 다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반역은 혈통을 타고 간다고 믿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물론 복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내가 니네 아버지를 정치 수용소에 넣었으면 니네 아들이 나한테 복수할 수 있고 니네 아들의 손자가 복수할 수 있지.
그래서 3대까지 말살시키기 위해 정치 수용소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사실 지금 되게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북한과의 민감한 군사 문제 때문에. 근데 그래서 처음에 왜 사람들이 북한 하지? 북한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하다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됐는데, 물론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